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반짝이는 주인공들 사이에서 당신의 방은 유독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죠.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내리며 왠지 모를 가시 돋친 마음이 생겨나요. 누군가의 실수를 기다리며 댓글창을 기웃거리는 당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 밑바닥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어요. 왜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흠집을 찾으려 할까요? 그 집요함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기록이 바로 장원영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될 거예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오랜 시간 근거 없는 루머에 시달렸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했어요. 성형설부터 인성 논란까지 사실 확인 없는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운영자 박모 씨는 이 자극적인 영상들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타인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매달 입금되는 달콤한 현금이 된 것이죠. 하지만 장원영 씨와 소속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서버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결국 구글 본사로부터 운영자의 신원 정보를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방구석에 숨어있던 빌런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조사 결과 박 씨는 평범한 이웃처럼 보이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타인을 증오하고 괴롭히는 일에 집착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뒤틀린 심리 상태를 뜻하죠.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과 비슷해요. 나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느낄 때 타인을 끌어내려 안정을 찾으려 하거든요. 당신도 혹시 친구의 합격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 있나요? 축하한다는 말은 내뱉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입술은 메마릅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느낄 때 타인의 실패는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공급하죠. 마치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같아요. 잠깐의 쾌감은 주지만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가고 망가질 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방구석 빌런 같은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동료 학자가 정승이 되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던 어느 무명의 선비죠. 그는 다음날 시장에 나가 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은 밝혀졌고 그는 고향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타인을 깎아내려 얻은 명성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동화 신데렐라의 언니들도 전형적인 이런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리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냈어요. 성공의 상징을 쟁취하려다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을 훼손한 거예요. 악플러들의 공격성 뒤에는 사실 거대한 열등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죠. 현대인들은 SNS라는 거대한 비교의 늪에서 매일 허우적거립니다. 나보다 잘난 타인의 모습은 마치 나를 공격하는 무기처럼 느껴지죠. 질투라는 감정은 잘못 쓰면 독이지만 잘 쓰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악플러들은 그 에너지를 타인을 파괴하는 데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장원영 씨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집단적 폭력이었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멍투성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이면의 눈물을 외면하곤 하죠. 우리가 던진 가벼운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납덩이가 됩니다. 탈덕수용소 사건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을 수 없음을 보여줬죠. 박 씨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무서운 건 이미 망가진 자신의 영혼일 거예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머무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타인의 결점을 찾느라 보지 못했던 당신 안의 보석을 찾아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피어나는 꽃들과 같습니다. 엽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당신의 계절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세상의 가짜 분노는 당신의 귀한 시간을 갉아먹을 뿐이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을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미워하는 마음은 가장 먼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장원영 씨가 보여준 단단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을 거예요.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만 타인의 방에서 나와 당신의 거실로 돌아와요.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방구석 빌런이 아닌 당신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과거 한 어부가 이웃의 잘되는 꼴을 못 봐서 그물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풍랑이 불자 정작 본인의 배가 위태로워졌죠.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어제 찢어버린 그물 때문에 이웃은 멀리 있었습니다. 질투가 찢은 건 이웃의 그물이 아니라 자신의 구명줄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슈렉의 파콰드 성주도 이런 일그러진 욕망의 표본이죠. 그는 자신의 자금을 가리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고 완벽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에게 먹히며 그의 허황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옥죄는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실패 소식에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멈춰서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이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악플러의 실체는 결국 사랑받고 싶은 외로운 아이일 뿐입니다. 그 서툰 표현 방식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다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가시 돋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웃을 때 세상의 색깔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마을에 남의 소를 시샘하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소의 밥통에 몰래 모래를 섞어 넣었습니다. 결국 소는 병이 들었고 마을의 농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되었죠. 가뭄이 오자 농부는 이웃의 소 힘을 빌리지 못해 자신의 밭도 망쳤습니다. 질투는 결국 우리 모두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우디도 버즈에게 질투를 느꼈던 적이 있죠. 새로운 장난감의 등장이 자신의 자리를 뺏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질투 때문에 버즈를 창밖으로 밀쳐냈지만 우디의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죠. 우리 인생도 누군가를 밀어내기보다 손을 잡을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장원영 씨 사건의 본질은 결국 우리 내면의 거울을 비추는 일입니다. 타인을 향한 날 선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신이 남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은 가장 먼저 당신의 귀에 머뭅니다. 질투라는 어둠을 걷어내면 당신 앞에 눈부신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 대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당신은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고귀한 존재니까요. 누군가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창을 닦아보세요. 이제 비난의 댓글 대신 응원의 한마디를 당신 자신에게 먼저 건네주세요. 세상은 당신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하죠.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당신만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